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방금 제가 한 10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코바늘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떠났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코를 잘못 들어간 코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이게 편물이 줄어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늦게 발견할까요, 여러분? 이 대바늘은 잘못하면은 그래도 금방 캐치를 하는 편인데 이 코바늘은 진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왕초보입니다. 코바늘은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떴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을 다 풀고 다시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작품 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프루시오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좀, 꽤 많은 작품을 떴었는데, 정말 진짜 한 번도 프루시오를 안 하고 그냥 완성한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프루시오를 몇 번 했으면 좀 익숙해질 법한데, 프루시오는 할 때마다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막 짜증도 나고 너무 이 떠는 게 아깝고 막 땀도 나고 막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번을 프루시오를 경험을 해봐도 진짜 익숙해지지가 않는 게 프루시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잘못 뜬 것 같으네. 네, 여기 또 잘못 떴네요. 제가 진짜 이 코바늘 입문 수업이 원래는 이번 달까지 하면은 이제 입문반 수업이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숙제도 정말 제대로 못 해가고 맨날 이 대바늘 강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그건 이제 강사반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숙제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좀 강사반 숙제에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코바늘 입문 숙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바늘 강사반 수업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것도 막 헤매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지금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원래 이제 이번 달 11월이면 대바늘 강사반 수업이 끝나고 이제 내년쯤부터 지도원 수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지도원 수업이랑 이제 코바늘 강사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원은 2달에 한 벌을 떠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에 한 벌. 그러니까 총 1년 동안, 지도원 과정이 이제 1년인데, 1년 동안 6벌의 옷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6번인지, 이 수업이 1년에, 한 달에 2번이니까 24번 있는 거잖아요. 24번이니까 옷 한 벌 뜰 때마다, 강의는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4번 듣고 옷을 한 벌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약간 좀 빡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업이랑 이 잘 하지도 못하는 코바늘 강사 수업을 같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대바늘 지도원 수업을 1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코바늘 강사를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버겁더라도 같이 얼른 후딱 끝내는 게 좋을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고민을 막 한다는 거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냥 50대 50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고민하느냐고 또 머리 싸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때 가서 11월에 가서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뭐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봤자 뭐 제 경험이 뭐 거기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치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해봤자 뭐 내 수준의 결론만 나가니까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저는 그때 가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오늘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진짜 사심뜨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코바늘 입문이 종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 5개 작품을 떠서 내야 하는데 제가 2개밖에 지금 작품을 떠서 못 냈고요. 이 옷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이러다 보니까 사심뜨기? 레이블리 같은 데서 예쁜 도안 구경하는 거?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냥 막 경주마처럼 숙제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공감도 하시고 또 재밌게 들으실 만한 주제가 있을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니터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모두 다 니터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니터들한테 웬 기후위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뜨개라는 취미가 굉장히 좋은 취미고 조용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취미도 아니잖아요. 막 시끄럽게 막 하는 취미도 아니고 막 너무 긍정적인 면이 많은 취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조금 시를 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이렇게 집에 쌓여있는 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막 힘들게 뜬 옷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입고 이제 제가 버린 적이 있거든요. 몇 벌 버린 게 있어요. 완전 초보일 때 이제 풀오버랑 이제 조끼 베스트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초보이다 보니까 이제 옷을 완성했을 때 퀄리티가 이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든 옷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사이즈도 안 맞고 너무 안 예쁘고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게 몇 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몇 번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요즘 이 쓰레기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그냥 쓰고 버리고 너무 쉽게 이제 버리는 이제 쓰레기들 때문에 쓰레기들과 이제 CO2 탄소 배출량 때문에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기후 위기가 생겨서 막 난민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요즘 이제 최근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려서 이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계속 습한 환경에서 집도 없고 막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기사들도 보고 꼭 파키스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홍수 비가 이제 너무 많이 막 쏟아져서 이제 강남에서도 막 몇 분이 막 죽고 막 이런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물티슈로 이제 식탁을 닦고 이제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뭔가 이제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장을 보고 나서 이제 요리를 할 때 보면은 모든 이제 그 식재료가 비닐이랑 플라스틱에 담겨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거 버리면서도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또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는 이제 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놨던 실인데 이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옷을 떴지만, 손이 잘 안 가는 니트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지구에 도움이 되는 뜨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뜨개 옷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H&M이나 이제 자라같이 이제 SPA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고, 쉽게 만들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싸구려 옷이죠. 이제 그런 옷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해서 염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과정, 그 옷이 이제 천연실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좀 싼 저가의 옷들은 대부분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이 이제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옷이 썩지를 않는데 자꾸 이제 옷을 쉽게 사고 10,000원, 20,000원이니까 그냥 쉽게 사고 뭐 조금 목이 좀 늘어난다거나 조금 뭐가 묻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성섬유는 썩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옷이 썩지 않고 이제 땅 위에 이제 있는 과정에서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그 옷에 이제 염색을 하다 보면 화학 성분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 화학 성분이 이제 빗물을 따라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이 식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뜨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은 이제 안 사게 되기는 했거든요. 이제 옷은 안 삽니다. 그런 옷은 사봤자 옷이 너무 쉽게 목도 늘어나고,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쇼핑을 이제 안 하게 되지만, 근데 또 그 대신에 실은 또 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을 그러면 내가 최대한, 기후 위기에 가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뜨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최소한 썩는 실을 사자, 썩는 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 옷을, 입을 만큼 입고 이제 버렸을 때, 이 옷이 어쨌든 썩어서 없어지면 그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최대한 합성섬유로 된 실은 사지 말고, 가능하면 천연섬유, 그러니까 면이나 이제 아니면 마소재, 면소재, 울소재, 내추럴 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고, 또 가능하면 염색이 천연 염색으로, 그냥 염색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금 강사반 프로버 뜨고 있는 게 이제 그 소나모노라는 실인데, 그 실이 색깔이 한 4-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실은 염색을 한 게 아니고 그 털 있잖아요. 양의 털이 원래 그런 색깔인 걸 모아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제 거 프로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아주 내추럴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렇게 염색이 안 되고 그 털 본연의 색깔로 색깔을 이렇게 살에다 대면은 얼굴 색에 훨씬 잘 받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추럴한 그런 멋 있잖아요. 내추럴한 멋. 그런 느낌이 나서 제 취향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막 알록달록하고 좀 예쁜 핑크색도 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좀 천연 염색을 한 실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뜨개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명절 때마다 보통 이제 앵콜스나 뭐 바느리학이나 뭐 이런 데는 세일을 명절 때마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을 명절에 한꺼번에 이제 쟁여놓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거의 제가 초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좀 세일이 많이 들어간 실, 그런 걸로 위주로 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와서 이제 그거를 떠보면은 세일이 많이 들어가는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일 안 들어가는 실, 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 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세일이 많이 들어가는 실은요, 그만큼 안 팔리니까 세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을 이제 싸다 이거 뭐 이때 빨리 쟁여놓자 해서 막 8벌 9벌 막 이렇게 사놓고, 이제 그 사이에 또 그 실로 이제 옷을 뜨고 나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뭐 남들도 많이 안 사는 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색깔이 유행이 지난 조금 촌스러운 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싸게 산 실은 또 그 완성품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일해서 사서 만들었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많이 자주 입는 옷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몇 번 조금 실망을 한 이후로는 이제 세일이 많이 들어가는 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사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소재를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소재가 100% 울이냐, 그리고 100% 울인 두 개가 다 100% 울이어도 이제 품질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제 품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경우를 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같은 울이더라도 그게 어떤 울인지, 뭐 염색이 뭐 그냥 그 양의 털 색깔 그대로 염색을 안 한 굉장히 내추럴한 실인지, 그리고 니터, 도안을 만드시는 니트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쓰시는, 보통 이제 이례적으로 많이 쓰는 실들은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인지, 이게 조금 뜨개를 오랫동안 하신 그런 니터 분들이 다들 알고 좋아하고 평가가 좋은 실인지,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꼼꼼하게 보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진짜 막 제가 왜 이 기후 위기를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파키스탄 유튜브에 파키스탄의 지금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뉴스를 보게 됐어요, 영상을. 근데, 막 너무너무 진짜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집이 막 다 그냥 막 다 너무나 무슨 뭐 초가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 그 물에 휩쓸리니까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도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도 막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살아남은 아이들도 이제 막 며칠째 구호 물품을 못 받아서 막 며칠째 굶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당장 내가 물 못 먹고 비가 막 내려서 저희 집이 막 지금 막 부셔지고 있다거나 막 내가 막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의 습관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줄이고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세대가 죽고 나서 또 저희 밑에 세대의 아이들은 또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도 최대한 이 뜨개 용품도 있는데 또 사고 이거는 좀 지양을 하자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바늘도 이런 거 하나 브랜드 이거는 크로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되게 크로바께 써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서 써보고 괜찮다 하면은 뭐 더 좋은 게 있다, 뭐 더 디자인이 예쁜 코바늘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거를 막 또 사서 그거를 쓰고 이건 이제 안 쓰고 막 이런 행동은 최소한 하지 말자. 물론 이 코바늘이 쓰다가 어딘가 부러지고 고장이 나면 사야겠죠. 하지만 이 뜨개 용품도 너무 가소비를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면 이제 100% 울에 염색도 막 천연 염색이고 이런 것들은 또 비싸잖아요, 사실. 또 이제 그거를 또 막상 또 사려고 하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면 또 다른 거기서 뭐 이 정도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참 딜레마입니다, 지금. 제가 뭐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이 뜨개라는 취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제 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제 니트 뜨개를 해서 완성한 옷인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안 입고 그냥 옷장에 있는 옷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실을 풀러서 다시 다른 옷을 만든다거나 뭐 소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식탁 방석 같은 것도 그냥 그 실을 풀러서 떠서 또 방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용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실천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 소품으로 뜨고 싶지 않다 하면 뭐 최소한 뭐 다른 연습용 실을 사지 말고 안 입는 옷에 실을 풀어서 이제 그걸 연습용 실로 쓴다거나 이렇게 최대한 그거를 실을 더 사지 않고 있는 실로 계속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것만으로도 진짜 또 소비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실을 또 사서 할 거를 이제
그냥 있는 실로 이제 쓰는 거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개라는 취미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이 취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좋은 팁 같은 거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모그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실을 정말 거의 쇼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이라는 것도 제가 막 이제 도안도 이것저것 사고 막 이래야지 그 도안에 어울리는 실을 또 고르게 되고 그 실을 또 이제 막 쟁여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사심뜨기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이 작품 숙제해야 할 실만 딱 그냥 공방에서 사고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실 쇼핑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 뜨개를 하잖아요. 이 뜨개가 좋아서 이렇게 뜨개를 해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완성된 옷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거 그냥 냅두고 또 막 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쌓아놓고 뜨기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옷을 뜰 때 내가 정말 이 옷을 입을 건지 정말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뜨개를 할 때 그러니까 도안을 고를 때부터 아주 좀 매의 눈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옷이 완성됐을 때 이 핏이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핏인가? 막 이런 것도 아주 꼼꼼하게 잘 보고, 사이즈 같은 것도. 그리고, 이 옷을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 옷을 떠서 얼마나 입을 생각인가, 몇 년 동안 내가 입을 생각으로 이 옷을 뜨는 것인가, 라고 계획을 짜보고, 이왕이면 좀, 합성 섬유보다는 좀 천연 섬유가 아무래도 가격도 좀 있고, 이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차라리 그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실로 옷을 뜨는 게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게 더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개를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거 내가 몇 년을 입을 옷이니까 좀 잘 뜨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뜨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막 실수하거나 좀 틀리면은 좀 프레쉬 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풀러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뜨는 거죠.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있게 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떴을 때 이제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으면 옷에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한 옷은 최소 5년은 입자라는 생각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H&M이나 자라 옷을 사 입는 사람보다 뜨개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환경을 오염을 안 시킨다고 할 수 있죠. 훨씬 안 시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공방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막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뜨개 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인내심도 좋으시고 이제 막 그런 소확행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뭔지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니터이기도 하지만 전 니터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짜 막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좋으셔가지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니터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환경 오염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좋은 팁이 있으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제 막 안 입고 있는 옷, 뜨개 옷은 프루시오를 해서 막 마음에 들게 고치고 끝까지 고쳐서 입는다거나 그 실을 풀러서 또 다른 데 쓴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터들도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지구를 위한 뜨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또 이제 뜨개 실 사러 또 사이트 들어가면은 또 막 세일한다 그러면 또 막 그거에 막 눈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끝에 왔네요. 이 끝에 뜰 때 진짜 잘 떠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찔러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끝에 오면은 정말 집중을 해서 프루시오를 또 해야 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이 위치를 정말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네요, 여기. 아이고. 네, 여기네요. 네,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숙제 삼매경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유튜버, 이제 보고 다니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 보면은 다른 분들도 진짜 숙제하시느냐고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공감대가 정말 공감됩니다. 막 이 숙제하다 보면은 진짜 저는 막 내일까지 이거 빨리 숙제 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막 이게 또 막 실수해가지고 또 막 그 와중에 막 프루시오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진짜 막 땀이 막 나거든요. 식은땀 같이. 그래서 진짜 이 보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냥 취미 겸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보그 과정은 취미로 듣는 막 즐거운 수업 시간이 아니라 막 진짜 그 과정을 막 따라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진짜. 막 즐거운 취미 생활로의 뜨개를 배우러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희 공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다른 공방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방은 막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막 선생님한테 막 계속 질문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저는 진짜 공방 가면 시간이 막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막 뜨고 있으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막 같이 수강생 분들이랑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런저런 뜨개 이야기도 하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 좀 처음 배우는 부분일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을 이제 진도가 나갈 때는 유독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을 이제 처음에 배워 나갈 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 지도안까지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잘 몰라서 이렇게 막
헤매고 막 이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안 그러려나요, 여러분? 하긴 뭐 지도원 수업 듣는다고 얼마나 또 그렇게 또 뜨개 실력이 좋아지겠어요. 뭐 지도원이라고 해봐야 사실 옷 6벌 뜨는 건데, 옷 6벌 떴다고 뭐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 뜨개는 진짜 하면 할수록 이 공방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그만큼 많이 실수를 하고 막 헤맸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신 거겠죠.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헤매다 보면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그 대바늘 강사반 풀오버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도안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이랑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이제 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 수업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는 한 번도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도안 차트랑 도식화는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도안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옮겨서. 근데 그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보통 도안 만드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러스트가. 그래서 전공 책을 제가 찾았습니다. 전공 책을, 일러스트레이터 수업 때 들었던 책을 찾아서 지금 그걸로 다시 일러스트레이터 툴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지금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못하니까 그냥 이거 도안 차트 손으로 그린 거 스캔해서 그냥 공유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또 좀 제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는 처음 만들어보는 도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대충 해서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딴에는 또, 좀 깔끔하게 정말 도안 판매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선물하고 싶지, 그냥 막 대충 그냥 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선물 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뜨고 계신 거 다 있잖아요. 제 것도 물론 이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예쁜 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다 뜨고 계시다가 이제 언젠간 제가 도안을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 거 보고 괜찮다, 이쁘다, 나도 떠보고 싶다 하면 이제 지금 뜨시던 거 뜨고, 혹시 시간 남으시면 그때 떠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막 예쁜 도안들이 많으니까
저는 최대한 완성도 있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후에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그 도안 만드는 수업을 이제 수강 등록을 했었어요. 저희 공방에서 그 수업을 또 한다고 하길래. 근데 그때 제가 딱 코로나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수업을 못 가게 되면서 제가 그냥 그 수업을 이제 환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독학을 해보고 독학으로는 내가 이거 도안 만드는 거는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또 조만간 그 도안 만드는 수업이 또 열리거든요. 그럼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 풀오버 도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안 만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 도안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테스트니터 분들이 떠주시고 그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이제 수정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뜨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도안 만드시는 일은 뜨개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썼네요. 이거 언제 다 뜨지? 진짜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저 이거 내일까지 다 떠가야 되는데 내일도 아마 못 떠갈 것 같은데 내일까지도 큰일이네. 숙제를 제대로 해가는 날이 없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뜰 때마다 이렇게 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참 또 뜨다가 또 풀러야 돼서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오늘 다 할 수 있냐인데, 이 코바늘 숙제는 정말 제대로 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진짜 가서 이거 해왔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고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항상 코바늘 숙제랑 대바늘 숙제가 있으면 항상 대바늘 숙제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원체 이제 코바늘보다 대바늘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바늘 숙제는 항상 뒷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떴습니다. 잘 뜬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또 계속 떠야지. 그 다음에 뒤집어서 사슬코 하나 뜨고,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무늬 넣고, 근데 이게 코바늘로 만드는 옷은 애기 옷만 만들어보고 이 어른 옷은 처음 만들어보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바늘은 이 무늬가 대바늘보다 훨씬 잘 살아나잖아요. 뜨는 대로 무늬가 막 이렇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대바늘 옷도 참 매력이 있지만 이 코바늘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 슬리브리스 같은 거, 이렇게 코바늘 무늬 넣어서 뜨면은, 너무 막 색깔 같은 거 되게 잘 선택하면 진짜 귀엽게 잘 뜰 수 있는 것 같아서, 코바늘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이 코바늘을 못할까요? 제가 맨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코바늘 진짜 너무 못해요 막 그렇게 징징거리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 코바늘 할 때는 그랬다고 막 하면서 엄청 위로를 해주세요. 원래 코바늘이 더 어려워 막 이렇게 까다로워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바늘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코바늘 진짜 고수이신 분들은 저 이렇게 뜨시는 거 보고 진짜 진짜 못한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바늘은 진짜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몇 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코바늘은. 이 어른 옷 뜨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이거 힘드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맨날 숙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게 보실런지 모르겠어요. 좀 새로운 모습, 뜨개 옷도 좀 떠서 보여드리고 하면 참 재밌을 텐데 매일매일 저는 뭐 숙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 한 주 동안 또 행복하게 즐겁게 뜨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